직을 나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8년차 농부가 되었는데 아직은 성공이 아닌 언제까지 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등을 같이 한번 얘기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좀 알리고 인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4대째 인삼아빠 김태엽이 되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제에서 인삼을 재는 농부 김태엽입니다. 저는 이제 김제에서 4대째 인삼을 재배하면서 가공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골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모르기 때문에 정말 흙에서 시작해서 지금 제 욕이 뭐냐면 흙에서 시작된 설립 납품 스토리까지 있는데 현재 저번 주 출시돼가지고 설립 매장에서 인삼 빙수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김역부터 마무리까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저도 이 귀농한 지 올해 8년차 농부가 되었는데요. 잠깐 귀농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81년생이고 올해 40살이 됐습니다. 김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할아버지부터 시작됐고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고향은 충남 금산입니다. 그래서 금산에서 이사 온 지 30년 넘었고요. 저 어릴 때부터 농사를 봐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싫어서 23살 때 막연하게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떠나고 이집트에서 약 6년 반 동안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귀농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들어와서 2010년도부터 2년 동안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2012년도에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시골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 내려가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좋아지면 다시 서울로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소 옮기지 않고 약 1년 동안 그냥 김제에서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그냥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고요. 보시면 저는 당연히 첫해 내려오자마자 2012년도에 시골에 내려오게 됐는데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오자마자 제가 4월에 내려왔는데 그해 8월 달에 태풍 골라벤이 김제에 내려오게 되고요. 이때 사실 보시면은 인삼밭이 다 태풍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 금액이 2억 이상 되는 피해를 보게 됐고 위에 보시면 인삼 차광망이라는 게 있는데 차광망이 넘어지면서 인삼 잎을 덮게 됩니다. 그러면 인삼은 큰 거부터 섞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매출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고 많은 분들이 인삼을 하면 돈을 많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이제 수익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우리를 키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1년 만에 귀농을 결심하게 되고 2010년도에 제가 김제시에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김제에 오게 되면 지금이야 뭐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농장을 알리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김제시 농업센터와 귀농기촌 협의를 활동하게 되면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블로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배운 지식으로 있었고 제가 김제시에서 장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진 보시면 식당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식당에서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한의원이나 병원 가서 영업 후에 가서 그 공부했던 자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을 좀 받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가 설림 가가지고 설림 본사에 가서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김제 인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림 본사 측에서 무슨 김제 인삼이 있냐 그리고 김제 무엇이 많냐고 본인들 뭐 금산이나 진안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올라가서 얘기해주고 지금도 이게 대단합니다.
김제에는 300명가 이상 농사를 짓고 있고 고객분들은 많이 금상을 알고 계시는데 김제에서 인삼이 재배된다. 그걸 계속 조금씩 알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당연히 시골 내려와가지고 모든 게 정말 술술술술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근데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그때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2013년도에 150만 원인데 그 당시 결혼도 했었고 그 아내와 아이는 서울의 처갓집에 있었어요.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세금을 올리면 50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 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150만 원 이상 줄 수가 없다. 왜?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뭐냐면 그럼 저는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업체에 가서 이제 기계를 싸게 가지고 와가지고 낮에는 이제 인삼바 일하게 되고 밤에 이제 상가를 이제 임대해가지고 그때부터 밤에 홍삼 가공 시작하는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금산에 가가지고 홍삼을 매입해서 밤에 만들었는데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8박스였어요. 근데 8박스는 생각보다 빨리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팔 수 있는 양이 30박스 이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도 100만 정도의 부가치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 아니냐, 농부이기 때문에 한 지혜로 2개를 이을 수가 없다. 근데 반대에 불구하고도 계속 이제 새벽에 일하면서 잠 못 자고 가공했던 게 저의 가공 시작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제시에서 그 블로그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블로그 시작할 때 정말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방송 나오면 많이 김제가 알려지면서 인사 홍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첫 번째 방송인데 그 JTBC 온도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 시청률이 0.8%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방송에 왜 나오냐면 보통 방송국 선택할 때 인사위원 강화도를 많이 가게 되는데 김제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슈퍼푸드인 블루베리, 아사히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 보이는 빨간 열매, 인삼 열매를 풀어보니까 진생베리라고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작성할 때 진생베리를 풀어서 블로그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 선택이 됐고 저의 일 방문객이 50명이었는데 방송 나오자마자 2,00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2,000명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면은 이제 팔 게 있어야 하는데 저는 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정말 가공을 시작하면은 내가 방송 나왔을 때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매출도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된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막연히 그 당시에 교육받을 때 법인 설립하면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 얘기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냥 껍데기 사업자일 뿐이더라고요. 사업자도 내게 되면은 수입이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한번 깨닫게 됐고요. 제가 이제 김제시라든가 전라북도 현대통상진흥원 농업기술원에 가도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사업자이지만 매출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럼 3년치의 매출을 재무제표 만들어 와라. 그리고 최소 1억 정도의 매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3년치 재무제표와 매출 1억 정도의 할 수 있는 그룹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곳이 전라북도 세무산업진흥원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매출 2천만 원 있으니까 디딤돌 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초로 제가 우석대와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삼 열매 진생베리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방송이 나왔을 때 팔 게 있었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또 다른 기회가 좀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KBS 아침마당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그때 좀 많이 홍보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같이 하는 이제 농업인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보이는 농업인은 김제에 있는 유지혜 대표인데요. 현재 같이 농사도 지면서 가공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농부고요. 두 번째 농부는 군산에서 어성초로 체험을 해가지고 현재 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부 강상호 대표입니다. 여기도 뭐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부안에 있는 승지 제빵소인데 제가 최근에 설명이 납품하게 되면서 인삼 가루라는 제품이 만들어졌고 현재 승지 제빵소에서 저희 가루를 활용해가지고 현재 인삼 라떼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아마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인사 만들면 박스도 필요하고 전단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건 농협을 제 통해서 제가 지원받게 됐는데요. 농협중앙에 있는 이제 안성의 연수원한테 서류 지출하게 되고 와지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365만 원 돈 투자 받아가지고 소포장 박스를 만들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405만 원 받아가지고 전단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비자분들한테 돈을 받고 필요한 걸 만들게 되고 제가 갖고 있는 홍삼이나 인삼을 보내드려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제목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이라고 좀 있습니다. 웹툰인데 제가 처음에 네이버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연히 전화 끊었습니다. 당연히 네이버 본사 직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화 두 번 끊으니까 세 번째 연락이 와가지고 물어봤죠. 네이버 홍보실 직원인데 저를 좀 만화를 써주고 싶다, 네이버에 주인공 써주고 싶다 연락받았고 물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유명한 정관장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선정이 돼가지고 네이버 홍보실과 같이 하게 된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어떤 거냐면 보통 20, 30대 여성분들이 홍삼과 인삼을 먹지 않습니다. 맛도 없고요,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통 보는 분들이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출이 일어났고 새로운 시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바로 그 다음에 네이버 본사에서 혹시 오셔가지고 저희 오셔가지고 같이 방문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오셔가지고 농장의 이야기를 그때 그림으로 써주시고 기사화 시켜가지고 네이버 메인 뉴스에 신문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신세계백화점 광주점과 죽전점 두 군데에 입점이 돼서 이제 판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각종 사례도 몇 번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삼을 재배하기 때문에 봄, 가을이 바쁘고 그리고 여름, 겨울은 좀 한가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삼을 알리기 위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그런 체험들을 같이 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20, 30대 여성들과 체험하고 있고 미래 소비자인 아이들에게 인삼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인삼이 왜 좋은지 그리고 인삼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 참석을 해서 김제시도 알리고 인삼도 알리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먹지 않으면 절대 사 먹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신풍이라는 건데요. 이게 홍삼 초콜릿 과자입니다. 홍삼 초콜릿 과자인데요. 보통 저희가 홍삼액을 나뉘면 이제 홍삼 박이라는 뚜껑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홍삼 박을 다시 건조시키면 분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죽할 때 물을 넣지 않고요. 홍삼에 반죽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튀겨낸 다음에 화이트, 블랙, 그리고 초콜릿을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홍삼밥 찌꺼기를 뿌려가지고 원가도 내리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맛있는 제품 만들어가지고 2017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최우수상 받은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 혼자 거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백산이상 김태엽이고요. 제가 처음에 설빙 본사에 올라갔습니다. 본사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구개발팀, 구매팀, 홍보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그리고 SPC가 파리마케팅 계열사 물류창고인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농사집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눈높이에서 좀 맞춰가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5개월 동안 이분들 만나고 미팅하면서 최근에 많은 인삼 빙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삼 빙수가 만들어졌고요. 5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원하는 눈높이는 100이라면 저 같은 경우 0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납고 하려고 하면 표기사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거 하면 또 다음 일이 생기고 정말 산담산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최근에 설빙에서 꿀 인삼 빙수라고 출시가 돼가지고 현재 전국 매장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삼이 쓰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삼이 건강식품이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깨기 위해서 설빙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본사에 가서 제가 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김제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그때 한번 거기서 한번 저절로 맛보게 되고, 두 번째 인삼 얘기하니까 안 팔릴 거다. 그래서 계속 몇 번 연락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동생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샘플을 가지고 올라와 봐라. 그래서 제가 인삼, 분말, 홍삼청, 홍삼, 수삼 등 10가지 샘플 올라가서 다시 한 달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럼 넌 당신은 무엇을 하겠냐? 저는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5개월 만에 이번에 인삼 빙수가 출시가 돼가지고 현재 전국 매장이 450개 매장이 있는데 300군데 정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매일매일 지금 선임 본사에서 매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 그릇 드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인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저희가 이제 농사도 같이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김학도 원장님이신데요.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실증 과제로 평양 스마트팜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농약을 저희 인삼을 1년에 한 10번 이상 주게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3월 20일에 식재해가지고 한 번도 농약을 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원과 얘기는 뭐냐면 일단 6년 동안 무농약을 한번 키워보자 생각을 하고 있고 대기라든가 토양, 일사량 등 다양하게 이제 그 기록을 남겨두고 있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해보니까 제가 서울에 가서 스마트폰을 보고 수분량이 적게 되면은 그때 이제 수분을 올려주시기 관수가 가능하고요. 측창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이 돼야 된다라는 장점도 있고 다 단점이 있다가 하면 현재 시설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시설비를 줄여 나갈지 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같이 기술원과 연구하면서 그런 걸 제가 잘 해가지고 다른 농가들한테도 보급이 되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야기를 뺄 때는 너무 바빴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제 처음에 시골 내려올 때 그 집사람과 아이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첫 번째 있었고 그리고 식구가 막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서울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시골로 함께 내려오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마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저도 이제 32살이 기록이 마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활동이 많고요. 다음의 목적이 어떤 거냐면 목표가 스타벅스에 가서 우리 인삼을 알리고 우리 인삼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농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정말 농업에 흙 속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시간 되시면 설명 가서 꼭 힘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